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식물과 에너지가 단원이 끝났고요. 동물과 에너지 단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영양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나오게 될 소화 순환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이제 개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이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 중에 소화, 순환 이 2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소화 과정에서 반드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하고 그 음식물들을 흡수하는 과정, 그리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가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포가 뭐이고 뭐요? 개체. 교과서 155페이지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실 무엇으로 되어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어요. 옛날부터 과학자들은 우리 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어. 하지만 뭐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도덕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의 몸 안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보면은 뭐 안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있죠. 부품. 사실 사람의 몸도 이런 기계처럼 부품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어떤 부품들이 있나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뭐냐면은 까서 보는 해부학 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던데, 쌤이 자세히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쓱 한번 훑어봤는데 생물학적인 내용들을 꽤 자세하게 재미있게 잘 담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과학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뭔가 인체 드로잉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체 모형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이런 친구들도, 미술 쪽에 관심 있는 그런 친구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네, 인간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세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상피세포, 여기 나와 있는 신경세포, 근육세포, 혈구세포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작은 세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세포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다시 보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 기능 수행이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직에는 뭐 피부를 담당하는 상피 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신경물질을 전달해주는 신경조직, 그리고 근육 다발이 모여서 만들어진 근육 조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기관입니다. 기관은 보면은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기관도 조직과 마찬가지로 특성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직 하나하나가 했던 역할보다는 조금 더 큰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장기들이 나옵니다. 이 장기들을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장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간과 쓸개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성분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고요. 이러한 아주 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여기서부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기관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예를 들면은 자전거 페달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전거를 돌릴 수 없죠. 자전거의 페달의 연결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페달과 연결되어 있는 체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체인과 같이 달려있는 바퀴도 있어야 우리가 자전거를 그때부터 굴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것처럼
심장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혈액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순환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사실 뭐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같은 다양한 기관계가 있어. 예시로 몇 가지를 들어주면은 일단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방금 얘기했고요.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가 있고,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가 있고, 여기 이제 노폐물 제거를 담당하는 배설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다음, 이렇게 다 모이게 되면은 드디어 하나의 개체,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아주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조직이 생기게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다시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고, 기관계 여럿을 모으면은 이제 사람이 생길 수 있다.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쌤이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자, 여기서 토막 상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코끼리가 나와 있어요. 코끼리의 경우에는 몸집이 굉장히 크니까 코끼리의 몸 안에 들어있는 세포도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몸이 큰 생물이 세포 자체의 크기가 큰 것이 아니고요. 다만 세포의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몸집이 큰 이런 코끼리 같은 생명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뭐 생쥐라던가 이런 생물들은 훨씬 더 세포의 개수가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사람 몸에는 약 65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5조 개의 세포를 모아서 잘 조립하면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았죠? 그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뒤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오늘은 좀 가볍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네. 숙제는 이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쌤이 따로 숙제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숙제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 등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